만약 부장님 저한테 메일 보냈는데 그렇죠. 클릭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하죠.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런 PC는 랜섬웨어의 장악이 되어버리는 거죠. 메일 보내지 마세요. 그 실행 파일들로 랜섬웨어에 감염된다는 형태들은 수년 전부터 너무나 오래전부터 진행되던 고전 방식들이기 때문에 현재는 네트워크 보안이라든지 여러 보안 제품군들에서 실행 파일들을 대처하는 방안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렇다 보니까 이 랜섬웨어 입장에서는 실행 파일로 실행을 감염을 시켜서 사용자가 사용하는 PC나 안단이나 내부 시스템들로 들어와야 되는데 보통은 네트워크 보안단에서 방화벽이나 아니면 차단 솔루션이나 여러 보안 제품들에서 걸려버리죠. 그 사용자들도 보통 실행 파일은 웬만하면 클릭을 잘 안 하는 게 이제 습관화가 돼서 그걸로는 이제 공격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서를 위장한 공격이 늘어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랜섬웨어가 나는 랜섬웨어가 아니야. 실행 파일이 아니야. 숨어들겠어. 속삭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문서에 위장을 해서 숨어드는 게 문서형 악성 코드다라고 쉽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떻게 내부단으로 들어와서 어떤 형태로 시나리오를 펼쳐지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보통은 요즘은 사회공학적인 방법을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람의 신뢰를 믿어서 사회의 관계를 이용을 한 기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 타켓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 타켓에게 지정이 되면 스피어 피싱 메일을 계속 보내죠. 공격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가 어떤 사람들과 메일들을 주고받는지 이 사람이 모니터링 하는 거군요. 그렇죠. 분석을 해서 사회관계를 파악을 합니다. 아, 이 사람이 A라는 사람과 메일을 자주 주고받네. 그래서 A라는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지인을 가장해서 스피어 피싱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공학적으로 아는 사람을 위장해서 파일을 보낸다고 하면 믿고 그 파일을 클릭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그럼요. 이게 심리적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방식이거든요. 클릭을 유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네요. 만약 부장님 저한테 메일 보냈는데 그렇죠. 클릭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하죠.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PC는 랜섬웨어의 장악이 되어버리는 거죠. 메일 보내지 마세요. 본인이 원하는 목적이 달성이 될 때까지 수도 없이 감염시키고 확장시키고 공격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랜섬웨어가 들어왔을 때, PC에 들어왔을 때 바로 행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잠복 기간이 평균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잠복을 해 있다가 이 타켓은 계속 야금야금 본인이 원하는 정보가 유출되기 전까지 계속 이 시나리오에 따른 행위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집요하게 준비하고 공격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촌재님 드라마를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드라마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시고? 우영우? 네네네 맞습니다. 그 에피소드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래요? 동생이 형 내 이력서 좀 봐줘 이러고 메일을 딱 보내요. 첨부 파일로. 그럼 형아는 동생이 이력서를 보내네. 이 녀석이 취업을 하려고 하는군. 이력서를 딱 열었지만 그 문서는 워드 파일이었지만 이력서가 아니라 이력서를 위장한 워드 파일의 악성 코드의 랜섬웨어였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이상하네 감지를 하는 순간 그 PC는 이미 장악이 되었고 내부 시스템으로의 공격이 들어가게 됐죠. 그 개인정보가 다 유출이 되고 형아는 상실을 하고 결론적으로는 그 대표가 자살까지 하게 되는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죠. 문서형 악성 코드. 그러네요. 제가 봐도 저런 이력서를 그냥 받으면 다 클릭해서 받거든요. 특히나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링크를 통해서 또 악성 코드가 유입되는 형태라고 했을 때는 저기 이메일 저 보통 이렇게 딱 클릭하거든요. 그렇죠. 진짜로. 클릭하라고 또 파란색으로 되어 있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저희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악성 코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가장 문서형 악성 코드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를 바이러스 토탈이라는 페이지에는 현재 백신들이 많이 올라와져 있는 엔진이라고 쉽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백신에서 그러면 문서형 악성 코드를 얼마나 잘 탐지를 하냐 이거를 바로바로 테스트를 해보실 여러분들도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고요. 올려봤어요. 60개의 백신 엔진 중에서 11개만 이게 악성이다 라고 탐지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서형 형태의 이런 악성 코드가 들어왔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CDR이라고 하는 세인톡스는 이미 알려지지 않은 것들의 위협을 가지고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백신 같은 경우는 이미 알려진 시그니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는 이제 세인톡스라는 제품은 네. 이제 그 백신에 플러스 어떤 무해화를 시키고 재조합시키는 네.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제품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CDR이라는 건 네. 문서의 구조에서 네. 이 구조 안에 악성 코드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제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알겠습니다. 돼요. 그러면 우리 랜섬웨어를 대응을 하려고 악성 코드 때문에 백신도 쓰고 APT도 씁니다. 네. 그러면 APT 쓰는데 얘도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이제 결국에 백신은 모든 이미 나와 있는 사례들을 방어를 하기 위한 목적 수단이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나오지 않은 어떤 이상한 아니면 악성이 담긴 히든되어 있는 거를 선천적으로 막기 위함으로 필요하다. 먼저 맞고 대응을 하느냐 아니면 선제 방어를 취하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저희가 정적 분석, 동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동적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하지만 바로 실행하는 녀석들이 지금은 많지 않죠. 맞아요. 하루 이틀, 네. 3일, 길게는 5년 동안 잠복을 해 있는다고 네, 그 말씀을 드렸기 말씀하셨죠? 때문에 네. 이 APT에서 가지지 못하는 그런 보안의 홀이 네. 존재를 하게 되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방어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보안 솔루션들의 한계들을 CDR이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네. 저희가 선제 방어를 예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들어오신 분들도 아마 그런 지금 똑같은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좀 백신이라든지 APT 여러 가지 보안의 레이어별로 다 이제 하고 있는데 굳이 이 CDR이라고 하는 어떤 솔루션을 또 도입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방금 말씀하셨던 요 대답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대체되는 개념이 아니라 확실히 이제 상호 보완해서 촘촘하게 완성해 나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DR이라는 거는 문서형 외부에서 들어오는 악성 코드들이기 때문에 네.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모든 공간의 유입 경로에 CDR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메일에서 왔다 갔다 하는 문서에 대해서만 전 사실 생각했는데 그거 외에도 기업과 기업 간, 또 개인 간에 교환할 수 있는 그런 통로는 되게 다양하죠. 그죠? 그렇죠. 그 통로마다 다 이 CDR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외부망에서 내부망으로 들어오는 망령계 솔루션에 붙어서 자료 교환 체계에서 안전하게 무해한 다음에 내부로 들어오는 형태들도 많고요. 알겠습니다. 공공 같은 경우는 대민 서비스를 많이 합니다. 웹 게시판들이 많죠. 네. 코로나 때 생활지원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증빙을 해야 되죠. 통장 사본도 넣어야 되고 신분증도 넣어야 되고 그럼요. 그런 웹 게시판에 사용자들이 올리는 파일 안에 본인도 모르게 문서형 악성 코드들이 숨어져 들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공공기관에서는 그 자료들을 업무망으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전하게 가지고 오고 싶겠죠. 그렇죠. 그럴 때 그런 대민용 서비스 웹 게시판에 CDR이 다 들어가서 안전하게 무해한 다음에 내부단으로 가지고 오는 형태. 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대표적인 저희 고객사죠. 전체 교육부 산하 작업을 했습니다. 1차는 나이스 행정망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그 나이스망이라는 거는 선생님, 학생, 학부모들이 성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1년에 그런 활동들을 다 이렇게 업로드를 해서 학생과 부모님들이 같이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들이에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많은 자료들을 막 업로드를 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 깨끗하게 무해화해서 그래서 안전하게 올려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형태로 1차 사업이 작년에 진행이 됐었는데요.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잘해서 24년 올해의 2차의 새로운 사업 교육행정 시스템이라고 동일하게 업로드 감사 부분에 저희가 또다시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공 쪽 관련된 부분에는 굉장히 이러한 솔루션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원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맞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여파가 굉장히 또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 있죠. 맞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각 병원에서도 상급 공공공단으로 제공을 해야 하는 자료들이 많거든요. 제공을 할 때 다 뭘로 할까요? 그걸 웹 게시판이나 메일로 쓰거든요. 맞아요. 그럴 때 다 구간에 CDR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병원 담당자 들어오셨다고 하면 연락 주시면